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12신살 급살로 찾아왔습니다. 앞전에 제가 12신살 급제천지에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신자진띠가 4년이 되면 이제 급살운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급살운 이러면은 그냥 불청객이 찾아왔다. 뜻밖의 객이 찾아온 겁니다. 불청객.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일은 보통 사건과 사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질병. 사건, 사고와 질병. 그때 보통 보면은 이제 재성이 급살에 놓인다 그러면은, 간성이 급살이 놓인다 그러면은 관급살이니까 간제구설, 구설시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재성이 급살에 이렇게 놓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재성급살. 그러니까 육신에서도 보면 명리학의 재성을 양명지원이 돼가지고 재성을 굉장히 양명지원이라고 양명지원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재성에 놓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 급살 운이 들어올 때 본인이 이렇게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남자의 경우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자를 강탈하기도 하죠. 그래서 재성이 급사운으로 들어올 때 관제구설수를 더 많이 달고 들어옵니다. 특히 남자에게는 여자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재물, 돈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몸을 다친다. 몸을 다치면 돈이 들어가죠. 입원 수술. 그래서 재성운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입원 수술, 강제 구속.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통 관에 급살이 들어올 때는 내가 소송 걸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재성급살은 이 사람의 질병과 많이 이어지고 목숨과 관련이 많이 생깁니다. 목숨. 우리가 해묘미띠는 10년이 급살운이고, 인호술은 해년, 인년, 올해 4년이죠. 신자진띠는 4년이 되면 급살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급살운에는 불청객이 찾아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뜻밖의 일, 뜻하지 않은 일, 갑작스러운 일,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게 급살운입니다. 급살운. 급살운이 도래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가 일지에 해가 있는데 이게 망신살이다. 그러면 올해 급살이 침범하죠. 급살이라는 운에서 일지의 망신을 침범하게 되면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급탈작용이 일어나니까 보통 자기 자신이 실수, 관리 소홀, 자기가 관리를 소홀하든지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급탈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살 맞았다 그러죠. 대부분이 관리 소홀이고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올해 쥐띠나, 예를 들어서 신띠나 쥐띠나 용띠가 일지에 망신을 가지고 있다. 해가 망신입니다. 신자진띠는.
해가 망신인데, 이때 해가 망신이 앉았을 때 4년이 오게 되면은 보통 관리소홀입니다. 관리소홀. 본인이 실수했을 때. 주로 관리소홀이라는 거는 특히 업무를 담당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급사리 진공할 때 도둑을 맞는다든지 그 문서가 사라진다든지 갑작스런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급사로에는 보통 일반인들이 급사로이 온다는 걸 모르겠죠.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명리를 하는 사람들도 올해 내 급사로이네 해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 그 장성 바로 앞에 우리 인, 오, 술띠는 그 장성 바로 앞에 사가 망신이고 여기가 해가 망신입니다. 신자진띠는 장성의 바로 앞이 망신살입니다. 그 해, 묘미띠는 그 장성 바로 앞에 인이 망신이고 결국은 인신 사이도 다 망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신사해 이러면은 12신사를 외울 때 지역 망급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지사가 역만 충을 하죠. 망신과 급사도 충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망급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지살과 역마가 상충하고 망신과 급살이 상충합니다. 그래서 일지에 망신사를 가지고 있는 사주가 급사를 운이 올 때 간혹 일지에 망신사를 가지고 있는데 급사를 운이 와서 합을 치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손발이 묶인다 그럽니다. 손발이 묶인다. 일지에 인이 있는 사주가 해년이 와서 인의 합판이 좋다 어떻다 하기 전에 이 급살에 해당하면 일지가 손발이 묶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일지에 인의 합이 들어온 운에 뭐 여자 만나면 뭐 천생배필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12신살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12신살에서는 궁합이니 뭐 사람을 만나고 서로 뭐 애인을 만나고 남녀가 만남을 가지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12신사로는 거의 다 사건 사고를 보기 때문에 인해합이 들어오든지 일지에 뭐 진유합이 들어오든 사신합이 들어와도 12신살로 감명할 때는 사건 사고를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2신살 급살 그러면 급살의 뜻이라는 건 이제 자아 폭행, 강제 철거, 강제 강탈, 입원 수술 저런 게 맞는데 보통 이런 경우 우리 급살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가 항상 얘기했던 뺏거나 빼앗기거나 보통 빼앗기는 경우가 많죠. 뺏거나 빼앗기거나인데 뺏는 경우는 사실 힘듭니다. 뺏는 경우 강제로 뺏어오는 사람들 보면 우리 그 보통 경매할 때 보면은 많이 뺏들어오죠. 우리가 경매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저 자가치나 이런 데 가도 새벽에 생선 같은 거 들어올 때 경매를 합니다. 그럴 때 다 빼들어오죠.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급사는 뺏거나 빼앗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원국에 급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특징이 투기성, 과격성, 경쟁심, 지고는 못 산다 이런 뜻이 있고 질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질투심이. 그래서 여자가 원진급살이 놓이면 원진살에 급살이 있으면 도벽이 생기죠.
그래서 노력 없이 대가를 자꾸 바랍니다.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다 보니까 원진급살의 도벽이 작용합니다. 도벽. 보통 여자들 보면 뭐 생리할 때 도벽살이 일어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 사람이 붙잡혔을 때 생리를 핑계 대는 거고, 원진급살이 도벽이 일어납니다. 노력 없이 대가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급살운 그때 우리 장윤정 씨 사주, 우리 그 어머나 부른 장윤정 씨, 제가 팔자에 없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난다 했습니다. 생신은 모르겠지만 2013년 개사년이 왔습니다. 개사년. 신자진기는 사가 급살이 됐죠. 일간 대비 인성입니다. 인성. 엄마입니다. 엄마. 여기는 개사년이지만 여기는 오빠가 있죠. 오빠. 오빠가 10억을 행리한 게 이때 들킵니다. 장윤씨 오빠가 이 10억을 엄마가 막 이렇게 함부로 돈 쓴 게 이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관을 형해버리기 때문에, 급살이 관형을 인사신으로 쳐버리기 때문에 이때 다 난리가 났습니다. 관제구슬 오르고 송사소송 오르고 인터넷에 막 까발려지고 난리가 났죠. 이게 다 급살작용입니다. 급살작용.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운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은 12신살은 사건 사고를 본다 했죠. 단순히 인성인 뭐 식상 관성 이래갖고 인사신 사명살 쳤다 이러면은 이런 걸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나온 거 보니까 어머니와 남동생이 10년간 벌어온 돈을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빚만 10억 원이 생겼다. 그걸 나중에 알았다는데 그때 좀 난리도 아니었죠. 엄마도 안 보고 막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급살운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 사주, 여자의 사주에, 여자 사주 명식에,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이다 그러면 이제 사사가 이렇게 놓일 수 있겠죠. 또는 신금일간이다 그러면 해해가 자식이 되겠죠. 이렇게 해해, 사사를 놓을 때, 연행의 사주가 사사를 놓으면 딸 자식이 많고, 이 해해를 놓으면 아들 자식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수명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는 딸 자식, 해해는 아들 자식. 이렇게 이제 쌍둥이. 딸 쌍둥이, 아들 쌍둥이. 보통 이런 경우 남자는 반대입니다. 남자는 보통 반대가 됩니다. 남자는 정화일간이 만약에 해해가 이렇게 놓여 있다. 수국하는 게 자식이죠. 이런 경우는 아들입니다. 아들 쌍둥이고, 해해가 될 때 남자 명식은 반대가 됩니다. 딸 쌍둥이가 나옵니다. 여자와 남자는 다릅니다. 이것도 해해나 사사가 급살에 해당할 때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급살에 해당할 때. 그리고 남자 명식에 일지에 급살이 놓여 있다. 딸딸이 아빠세네요. 딸딸이 아빠 있으네요. 이러면 맞습니다. 남자 사주 명식에 급살이 놓여 있을 때 혹시 딸딸이 아빠입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보통 딸 3명씩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놓으려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딸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자 사주에 겁살이 쌍으로 있든지 하나만 있든지 쌍으로 있든지 똑같습니다. 딸만 놓습니다. 딸만. 그리고 제가 을사년 516D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오후는 제가 을경합으로 을경합금을 하죠. 근데 이게 음간이다 보면 을경합신이 됩니다. 신. 여기는 해수를 불러서 이걸 도충이란 도충. 해를 이끌어온다. 을경합으로 경금이 날아든다. 비합, 도충 이런 말을 쓰는데 날비자를 써 비합, 도충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경자년을 2020년에 넘겼죠. 2020년. 이때는 경금이 을을 끌고 오죠. 을경합 금을 하는데 이때는 경금이 됩니다. 양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금이 퇴과하다 이럽니다. 금이 퇴과하면 어찌 됩니까? 목을 치죠. 금이 퇴과하면 반대로 목이 약해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을경합금과 신이 되죠. 이게 이제 금이 불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급하다. 금이 불급하면 화에게 극을 받습니다. 이 금이 화극금을 당합니다. 화극금.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하면 폐질환이 온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고, 사가 해를 도충하죠. 그러면 올해 이제 사를 내가 비행기라 그랬잖아요. 비행기. 요거는 선박 관련. 이렇게 이제 육기라는 거는 전 세계의 기운입니다. 한국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운을 말합니다. 이게 오운육기입니다. 오운육기. 이 오운육기 설명은 저도 이 공부하려면 오운육기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 깊은 내막을 다 알아야 되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올해 4년 같으면 사해 걸음 풍목이랍니다. 걸음 풍목. 바람 풍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올해 신 금이 불급하니, 금이 불급하면 화가 강해지죠. 그래서 걸음 풍목, 바람풍. 올해가 목화가 기승을 부립니다. 올해 목화의 기운이 기승을 부리니 불이 많이 났죠. 불도 많이 나고, 사년의 기운이라는 거는, 이 정가는 세을자로 있습니다. 세을자. 목화의 기운이라는 거는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기운을 사방팔방으로 퍼지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인다 했죠. 올해는 눈에 다 보인다 했습니다. 제가 눈에 보인다. 그때 제가 을사년 구금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 길게는 안 하고 잠시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전화 문의도 많이 왔었습니다. 뭐를 보고 그런 걸 맞추냐 하길래 제가 특별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516기로 올해는 이런 운이 생길 수도 있겠다 혼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이렇게 오면은 인신사에는 제가 이 도통물상이 됐습니다. 도통물상. 이 산은 제가 비행기에 비교한 데 있고, 이건 보통 기차죠. 요즘은 전철, 일반 승용차 다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원래 이걸 옛날에는 기차로 놨는데 요즘은 기차하고 전철 같이 봅니다. 대신에 여기는 큰 우리 큰 트럭 같은 거, 대형 트럭, 중장비 이런 거로 많이 봅니다. 중장비, 대형 큰 트럭. 해는 우리가 이제 선박으로 보죠. 배로 많이 보는데, 이런 운이 오면
이러한 일들과 관련해서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신사회의 기운은 해수를 끌고 들어오겠죠. 인년이 오면 신금을 끌고 들어옵니다. 인신으로. 여기도 인을 끌고 들어오고, 해년이 오면 사를 끌고 들어옵니다. 반대 기운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폭설이 내리고 춥고 되게 춥다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축을 해서 인월로 넘어가는 그 해에 되게 추워갖고 산사태 일하고 춥고 얼음이 얼고 사람들이 추동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는 단지 4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매년 겨울 되면 그런 거는 많이 겪게 되죠. 그 해에 유독 날이 춥고 얼음이 얼고 하면 사건 사고야 많이 일어나지만 올해는 좀 폭설이 심했죠. 불도 많이 나고 산불도 나고 건물도 타고 막 이러는데, 4년의 운기는 제가 이렇게 낙하한다 그랬어. 떨어진다. 낙하한다 그랬어. 설명을 한번 해달래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드론. 우리 그 강할리 바닷가 같은 경우에 드론 쇼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공중에 뜬 드론도 있고, 올해 제가 UFO 관찰도 많이 한대했습니다. 별관측. 별관측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각도 하늘에서 떨어질 거고, 천둥벼락도 하늘에서 떨어지죠. 날아다니는 건 다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이런 걸 다 유추해내는 겁니다. 천둥, 번개, 벼락, 이런 거 뭐, 벼락 치고, 천둥 치고 하는 게, 이런 걸 읽어내는 겁니다. 천둥, 벼락이 제일 많이 칠 때가 이제 여름이고, 비가 많이 올 때죠. 아직까지는 비가 올 그 계절이 아니지만, 좀 있으면 비가 많이 오면, 하늘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올해, 4년은 유독.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 해의 운기, 그 기운, 그 한 해의 기운을 본 겁니다. 기운을. 우리가 기 이러면은 대표적으로 기운 마른 기 이러는데, 기는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다 할 때 기분도 기자도 이걸 씁니다. 자고 나서 몸이 개운지 않아도 기자를 다 이런 걸 씁니다. 기운. 올해 한 해의 운기가 이렇다. 그리고 사라는 거는 급사운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고, 띠마다 다 다르겠죠, 올해. 해묘미 띠는 사가 오면 역마운입니다, 역마운. 역마운이 오는데, 이 해묘미 띠 중에 급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살 자체를, 인신사회 중에 급살의 묘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을 치거나 충을 치게 됩니다. 급살작용이 일어납니다. 세운에서 와서 급살을 건드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꼭 세운에서 사라는 글자 급살이 되어야 급살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신사의 해묘미 신자진 이 12띠가 올해 4년에 급살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급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사주에. 올해 해가 급살을 갖고 있다, 일지에. 그럼 사가 와서 쳐버립니다, 이 일을. 기자님, 저는 사가 급살이 아닌데 올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본인 말고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 사람 사주에 급살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사가 급살이 아닌데도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가 급살이 아니지만 팔자 원국에 급살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급살이 일어납니다. 올해 오늘 급살 간략하게 제가 설명 다시 드려봤습니다. 급살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